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주말을 앞두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또 오늘도 이렇게 장 후반에 낙폭을 키워서 참 힘들게 하네요. 증시가. 여전히 시장 자체는 하락장 속에서 짧은 단기 반등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건데 10시 중국 증시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장중 나스닥 선물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수급을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도 장초 잠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다가 10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좀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한 9시 30분 경까지만 시장을 보고 뭐 지방으로 좀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볼 게 있어가지고 계속 증시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종가 베팅을 해놓은 종목 하나가 좀 잘못돼가지고 종가 베팅이 아니군요. 장중 베팅을 하던 종목 하나가 잘못돼서 좀 손실폭을 오늘 키웠던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보고 또 손실을 보는데 거기에 차이가 이제 손절매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외부에 있다 보니까 손절매를 못하고 오후에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오후에 늦게 보는 바람에 정리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네 손절을 못했던 그런 아쉬운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지금 원웨이 즉 전강 후약을 보일 때는 철저하게 시간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시간적인 개념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비중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지금 이 시점이 크게 손실 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강조해 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즉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이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해를 크게 보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거의 크게 손실이 납니다. 왜냐? 이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 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자리에서 많이 물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깰 것 같은 공포가 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계속 빠지죠. 그리고 이 자리를 깰 것 같은 공포가 와요. 그리고 여기서 깨버릴 수도 있어요. 깨고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패닉셀이 나와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 패닉셀을 제일 걱정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저가를 붕괴를 시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가 부근이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돼야 될 저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즉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이 돼 버리죠. 흔히 말하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구간에 이제는 저항이 돼서 여기서 차익 매물이 돼서 이 가격대가 잘 안 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신중히 매매 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전일 미 증시는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기본적으로 실적 호조가 뒷받침이 되는 상에서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택 지표도 호조의 모습이고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승하면서 장중에 크게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화해 보이콧 이야기 등등 그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장 막판에 밀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렇게 해서 밀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바람에 국내 증시도 어제 큰 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랬고요. 오전에 딱 그 10시 30분 중국 증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증시는 빠지기 시작을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중국은 이제 어제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제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낙폭이 중국보다 안 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은 오늘 2.8%나 마이너스가 났죠. 거의 어제 우리나라 하락한 수준으로 일단 빠졌으니까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회담 일정이 발표가 나기 전에 지금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틱하게 어차피 회담 일정은 잡힐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가는 모습은 확인해야 되고요. 단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상승하는 한 외국인은 매수를 안 할 거예요. 아니, 못 할 겁니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외인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어, 지금은 현금 굉장히 아껴야 돼요. 현금 아끼고 평소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뭐 1억 단위 굴리는 분들, 뭐 5천, 3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평소보다는 이제 비중을 많이 낮춰야겠죠. 뭐 1억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한 2천 정도, 뭐 3천이면 한 1,000에서 500 정도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고가 종목에서 지난번 하락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고가 종목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보통 실적 바탕이 되죠. 실적이나 아니면 테마, 강력한 테마. 그리고 당일 당일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마감 시황에서 이 이재명 관련주를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시간 외에 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창초 갭으로 너무 많이 떠서 이게 좀 쉽지가 않았네요.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일단은 좀 낙폭이 좀 커졌어요. 낙폭이 커졌고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치 테마는 지금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주 위주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정을 언급을 드렸죠. 조정을 언급드려서 이제 바닥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750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750만 원 정도 구간이 오면 다시 반등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장 막판에 이제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이 났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간 외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이제 인디애프는 상하에 갔고 나머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대북 쌀 인도적 지원 등으로 인해서 경농이라든지 조비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은 뭐 트럼프 방안은 추후 북미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시 경협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을 걸 하는 조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다 상승이 나와서 아무래도 월요일 날 단기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시장 자체가. 자, 지금 뭐 종목은 경업주를 좀 몇 개 넣어볼게요. 경업주 한 창 정도, 한 창, 강력한 게 현대, 엘리베이 정도 넣어보고 수급 한번 보면서 시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장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좋았어요. 확실히 이때까지는 10시, 11시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이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이거는 중국 영향이고요. 중국이 그 시기에 맞춰서 완전히 강력하게 빠지는 바람에 그랬고, 아무래도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국내도 일단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인이 수급이 좀 문제예요. 지금 비차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조, 오늘 또 1조에서 1,400억, 1조 한 1,500억 됐네요. 10조 정도 얘네가 샀으니까 한 10조, 9조 샀으니까 지금 얼마나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너무 많이 팔아요, 지금. 근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막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기관이 방어를 하다가 기관도 시장이 이제 빠지니까 일정 부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지수 방어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이 바닥을 잡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IT가 좀 강했습니다. IT가 그나마 이제 기관계에서 IT 섹터를 강하게 잡아줘서 IT가 그나마 강한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좀 힘이 없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럼 중국 증시 한번 보면 오늘 완전 원웨이였어요. 중국도 거의 반등 없이 빠졌죠. 전형적으로 하락의 모습은 이래요. 반등이 얕아요. 그리고 하락은 길고. 그래서 중국 증시의 모습을 따라서 국내 증시가 강력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딱 언급드렸던 이 저항 구간이 언저리에서 일단은 못 넘었네요. 여기까지는 가고 맞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위험 구간이에요.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구간. 그래서 중국 증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이 구간 이탈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국내 증시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걸로 보고, 지금 일단 보면 그 중국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잠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선물이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큰 낙폭만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단기 반등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 자리가 갭이니까 때리면 갭 메꾸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를 때리면 갭을 메꾸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당연히 오늘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이라고 봐요. 이건 당연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일단은 해외 증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국내 업종을 보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이 코스피 차트로만 보면 간당간당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 갭이 있던 이 박스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여기서 박스를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박스로 뭐 1주 내지 2주를 한 다음에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추세에 맞춰서. 그래서 이 추세를 못 뚫으면 이게 추가 하락을 하는 거고, 뚫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여지를 남겨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저가를, 즉 이날의 저가죠, 이미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탈 붕괴하면 국내 증시는 2000선 한번 깨는 모습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전저점 테스트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현금을 아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깨지면.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나마 양호하죠. 코스닥 그나마 양호한데 얘도 밀리면 얄짤 없어요. 그래서 일단 700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700 지지가 안 되면 다이렉트로 이런 자리까지 빠지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먼저 신라젠. 신라젠 바닥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지수가 빠지면 장사 없어요. 지수가 빠지면 얘도 밑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이고, 에클론은 마무리했다 말씀드렸죠. 에클론은 이제 매도하고 보지 않겠다. 당분간은요. 해서 포트에서 지우고요. 그다음에 지트리 BNT 지금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큰 문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까지,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이 구간까지 강한 종목이니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니까 봐도 상관이 무방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도는 18일 이후에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삼성전기 수급 안 들어오면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 지지 여부에 따라서 네,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으로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다. 즉 외인들이 국내 증시를 그만 팔아야 돼요. 특히 대형주. 지금 대형주가 5월 말에 MSCI 중국 A주 편입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환율이 올라서 지금 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컨 괜찮은데 좀 오늘 내려와 주면 이런 구간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내려와 줬어요. 일단 이 구간이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1200원 1200원 라인까지 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이 10% 구간이에요. 10% 구간을 먹기 위해 작업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 살아있고, 여기서 지속 횡보만 나온다면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봉 자체가 주봉상 이거를 만들어 줬어요. 주봉상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 즉 이때랑 좀 다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가게 되면 저거 좀 뚫어줄 수도 있는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강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일단 시장 대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걸로 네, 보시면 되고요. 애경산업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경산업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오늘 고민을 했고요. 11선에서 일단 반등한 모습 나오고, 시장이 좀 좋아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갈 텐데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한 탄력을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예전에 카카오를 생각을 하고 중장기 포트로 일단은 매매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큰 자금을 이제 넣어서 올라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사기 위해서 지금 매매를 한 거고, 예전에 이제 카카오를 보면서 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주봉상 여기 돌파, 그리고 여기 눌림 자리 바닥권에서 올라가서 이런 추세 매매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애경산업도 주봉상 의미 있는 수급에 의한 돌파 지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런 지지의 모습이 나와주면 여기서 한번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 이탈 없으면은 네, 수익권에서 추가 매수를 좀 다음 주에 지수가 올라갈 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네요. 큰 폭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이런 자리죠. 이 나름의 5일선을 깰 거예요. 한번 이탈을 나와주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그래서 750에서 아무튼 700 언저리까지 한번 빠져주는 모습을 보일 건데,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일 거예요. 이 라인. 어제 언급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금 더 길게 4,000원까지 열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4,000원까지 열어놓고 보면 될 것 같고, 큰 자금에 의해서 돌파, 눌림, 상승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CI 평가 정보 또한 마찬가지죠. 이 구간 강한 상승, 눌림 구간, 여기서 아마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고, 아남전자 어제 종배를 한 종목입니다. 종배를 하고 오전에 이제 상승할 때 이런 시초가 이 구간부터 여기 저항 구간에서 전량 매도 또 했어요. 저항 구간에서.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종가 베팅을 이거는 안 했는데, 또 모르죠. 여기까지 빠져서 지지를 해줄지 일단은 뭐 5일선 10일선 다 있는데, 월요일날 이게 5일하고 10일선 위로 해서 살짝 출발을 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졌고 아직도 여전히 재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저항이 하나 걸렸기 때문에 여기를 완벽히 돌파를 해야 추가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산을 만들었던 종목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가는 게 또 많습니다. 이런 형태가 자주 나와요. 큰 산을 만들었던 이런 패턴 이해하면 좋고, 그 다음에 남성, 얘도 장 초반에는 뭐 약반등을 좀 해줬죠. 약반등을 해줬다가 지금 도찌인데, 도찌가 나올 때는 원래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도찌가 나올 때는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아래로 흐르면 이 봉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찌가 나올 때는 일단은 내 매도를 보류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일은 뭐 작은 봉이더라도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볼게요. 이거는 왜냐면 KC의 경우가 있죠. 이것처럼 이렇게 도찌가 나와 있는, 뭐 도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얘가 강하게 위로 못 올라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이 전날에 힘의 균형이 있었는데 이 균형이 아래로 깨지면 무너져 버리니까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손절이 안 돼서 네, 늦게 손절이 돼가지고 네, 손실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이텍 TN 이재명 주인데 에이텍이 상한가를 갔다가 좀 무너졌죠. 그리고 에이텍 TN 일단은 이거 종가에 조금 들어가 봤어요. 뭐 여기 지점인 것 같아서 에이텍은 약간의 괴리감이 좀 있어서 조금 네 그랬고, 에이텍 TN이 뭐 2등 주지만 뭐 별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한번 들어가 봤고, 일단은 뭐 월요일날 반등 주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관심주는 이렇게 그냥 있다 정도로만 보고, 이거는 주말에 경협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요. 그다음 프로텍, 새로 보는 게 프로텍. 신고가 종목 중에 하나 골랐고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얘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뭐 컨센도 양호한 흐름이어서 일단 실적 자체가 신고가죠. 실적이 깡패기 때문에 월봉상 오늘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그래서 주봉상도 신고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수급에 의한, 그리고 실적에 의한 신고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가는 방법이 가면서 눌리고 올릴지 바로 올릴지. 근데 요즘 신고가 패턴이 뭐가 있을까? LB 세미콘, 뭐 이거 말고 오이솔루션, 즉 가는 말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그래서 조금 강한 종목으로 프로텍을 보았고요. 뭐 파트론이라든지 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을 노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프로텍 하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비아, 신고가 종목 중에 양음양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얘도 실적 바탕으로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음봉 나왔죠. 이게 오이솔루션 패턴입니다. 신고가 나오고, 신고가 나온 이후에 음봉 조정, 그 다음에 따다다다 이렇게 가는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비아 자체가 이 구간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좀 필요한 시기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박스 돌파, 이때도 박스권 돌파 후 눌림, 상승 박스권 돌파 후 눌림, 돌파 후 눌림이니까 바로 가서 5일선 타고 가기를 한번 바래보고요. 나머지 경협주, 지금 인디에프는 시간 외상 같네요. 시간 외상이고, 그래서 월요일날 움직일 확률이 높고, 좋은 사람들은 어떻나? 얘는 상 못 갔네. 한창 얘도 시간에 많이 갔네. 월요일날은 일단은 너무 고가권에서는 경협주 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매매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네,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번에 상승 잘 해서 이런 구간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포트에 대북주 아예 넣고 매매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되게 시장이 어려워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닥이 이탈이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다음 주부터는 집중을 좀 하고 보시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주말에는 너무나 이제 주식 생각하시지 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하고 좋은 곳 가서 아니면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요. 감사합니다.